단답형 20번째입니다. 역률 저하 시 수용가의 손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역률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우리 필기 다 붙었으면 역률은 다 알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곤 했거든요, 저도. 근데 그러니까 필기 합격하면 다 실기 시험을 볼 정도면, 근데 이제 실기까지 합격했는데 이런 거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계세요. 어떻게 붙었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네. 자, 역률이라는 거는요.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원래 그 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일. 그죠? 그리고 힘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부터 해서 물리적으로 볼 때 힘이라는 게 있고 일이라는 게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이 물체를 일로 밀었어요. 이쪽 방향으로. 그래서 힘 F라는 힘을 써서 이 거리를 S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네. 이때 W라고 그러죠. 보통 일. 이거 work라고 하는데 work의 약자로 W로 하는데 일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이거 들었을 거예요. 물리법칙 많이 나오니까 W 이꼴 FS 이렇게 된 공식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어떤 F라는 힘을 이용해서 거리를 S만큼을 갖고 가면 이만큼 곱한 것만큼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우리 실제로 한번 봅시다. 누가 이걸 갖다가 이런 흙바닥에서 이쪽으로 S만큼 이렇게 밉니까? 잘 안 밀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여기 있는 물체를 들어요. 들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S만큼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내려놓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죠. 누가 이걸 미냐고 이렇게 들어서 올리죠. 그러면 이때는 F라는 힘이 위로 작용했어요. 그죠? 그리고 S라는 거리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럼 W는 FS에 비해 SF처럼 이렇게 공식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F를 1뉴턴이라고 하고 S를 1m라고 하면 여기는 이름 너무 뻔하네요. 5뉴턴이라고 하고 2m라고 합시다. 그러면 5 곱하기 2해서 10만큼 10뉴턴 세크만큼 이렇게 일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너무 웃긴 건 힘을 이쪽으로 똑같이 5뉴턴을 한다고 칠게요. 5뉴턴. 그리고 여기도 2m를 갔어요. 근데 여기는 근데 희한하게 여기는 1이 W가 0이 나옵니다. 이거 왜 이런 걸까요? 네. 힘으로 이동했던 방향으로는 전혀 이동이 없었어요. 그죠? 이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지 이 방향으로 이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힘이 작용한 곳으로 이동한 거리가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W가 0이 되는 기가 막힌 사실이 일어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벡터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좋다. 우리가 요거를 갖다가 끈을 매서 사람이 키가 있으니까 얘 선을 매서 끌고 어깨다 메고 짊어지고 똑같이 2m를 갖다고 하자. 쓴 힘은 얘가 끌어낸 힘은 똑같이 5뉴턴이다. 이랬을 때 그러면 이쪽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W는
얼마일까요? 라고 했더니 5 곱하기 2가 아니라 요 각도를 묻습니다. 그러더니 요 각도에 대해서 해당되는 요 성분, 요 성분까지만 계산을 해라. 그래서 여기가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라는 게 W라고 보게 됩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보단 작겠죠. 그래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2m를 옮겨서 이걸 옮겼는데 그대로 민 것과 든 것과 대각선으로 민 것과 다 일이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뭐 이래? 여기서 출발한 게 바로 역률입니다. 역률. 지금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전기에 적용을 해봅시다. 전기에 적용을 해보면, 자, 전류가 일로 흐르려고 하는데, 근데 저항이란 사람이 저항이란 놈이 반대를 해요. 그래서 얘가 못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처럼 얘가 F라는 힘을 가해야 움직이는 이유는 이 땅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마찰력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를 불구하고 5N이라는 힘을 써서 이만큼 2m를 옮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아요. 전류가 흐르려는데 여기 저항이라는 놈이 막고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잘 못 흘러요. 그 못 흐르는 힘만큼을 전류가 기어이 가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좋아. 너는 일을 했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자, 전압이라는 위치 에너지가 지금 일로 이동하면서 나온 걸로 V 꼴 IR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자, 이렇게 쓸게요.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가는데 희한하네. 얘가 만약에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요 성분만 갖고 판단한대. 이 성분만 갖고. 이 중에 실제로 저항 성분이 됐던 것만 갖고. 마치 여기서 마찰력이 요만큼이 일어나잖아요. 이것만 갖고 판단하겠다 이 얘기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평상시 우리 직류에서는 요렇게밖에 안 가요. 실제로 R이 요거를 반대하고 I는 이쪽으로밖에 안 가고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류를 가다 보니까 여기서 저항만 반대를 하는 줄 알았더니 코일도 반대를 하네. 왜냐면 코일도 전류가 그냥 흐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코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에 여기 각각마다 자기가 형성이 되죠. 전기가 통하니까, 전류가 통하니까. 이 자기력 때문에 서로 이 반대 상황이 생기면서 서로 반대의 힘이 생기면서 이게 저항으로 작용하더라 이거예요. 어디에서? 교류에서는요. 그리고 심지어 선이 끊겼는데도 여기가 유전율이 생기면서 여기를 전기가 충전이 돼서 넘어가더라 라는 용량성 리액턴스까지 교류는 저항으로 보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R만 있는 줄 알았는데 교류로 와 보니까 R뿐만 아니라 R하고 L하고 C하고가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R은 이쪽으로 방향을 작용하고요. L은 이쪽으로, C는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R로 가는 성분은 진짜 1이 맞는데 그런데 만약에 L과 C가 섞여버리면 자 R만큼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일하는 건 요것뿐이더라.
요것뿐이더라. 그래서 힘에 대한 비율이 이만큼으로 떨어지더라. 나는 이만큼을 일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준 건 이만큼이지만 이거를 힘으로 받아들이는 거는 힘에 대한 비율은 요거밖에 안 되더라. 이게 힘에 대한 비율, 영률이라고 표현이 된 거고 그게 영어로 하면 파워 팩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줄여서 PF라고 보통 부르죠. 자, 네가 이만큼을 했어도 이게 세타가 이렇게 되면 나는 요만큼만을 일로 인정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럼 왜 각도가 차이가 날까? 이거를 우리 위상차라고 그러는데 왜 위상차가 날까라는 거는 L과 C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L은 이쪽으로 C는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L과 C가 적절하게 섞여서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3개가 된 다음에 나머지의 값이 요 세로 성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역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요. 세타가 이래서 그런구나. 그럼 L이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로 해보자면 자, R이 5ohm이고 4ohm을 할게요. L이 L 성분이 5ohm이고 자, XL이겠죠. 그리고 XC 성분이 2ohm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5ohm만큼을 2ohm이 빼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3ohm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일부러 맞춘 거 딱 보이시죠? 그러면 3대 4대 5죠? 여기가 5ohm이 될 거라고요. 하지만 전력 회사 그러니까 한전에서 보낸 거는 자, 여기 5ohm에 대해서 5ohm으로 썼지만 이거 와트로 바꿔 봅시다. 우리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자, 여기가 3와트, 4와트, 5와트일 때 한전에서 5와트를 보냈지만 실제적으로는 4와트밖에 못 쓴 거예요. 1와트가 날라갔네요. 그죠? 그럼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5와트가 점점 완전한 5와트로 쓰이겠네요. 반대로 세타가 점점 커질수록 각도가 커질수록 얘는 더 줄어들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3와트고 여기가 4와트고 여기가 5와트라면 야 한전에서 5와트 보내줬는데 나는 3와트밖에 못 썼어. 근데 돈은 5와트만큼 내야 돼. 억울한 거네요. 그럼 역률이 안 좋다는 얘기. 역률이 안 좋다는 얘기는 세타가 커지는 얘기고 역률이 안 좋으면 나는 그만큼 손해를 보겠네요. 이게 전부 나왔던 게 힘의 원리에서 나온 역률의 원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역률이 저하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각도가 커졌다는 얘기고 세타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한전은 이만큼을 보내줬지만 나는 이만큼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어떤 손해가 있을까요? 역률이 안 좋으면 전력 손실이 증가하는 거죠. 전력 손실을 증가. 왜? 5와트 보내줬는데 나는 3와트밖에 못 썼거든. 그죠? 5와트 보내줬는데 한전에서 5와트 보내줬는데 나는 3와트밖에 못 썼어요. 2와트가 손실이 났다는 소리잖아요. 자, 전기 요금이 증가합니다. 자, 나는 3와트 비용만 내면 되는데 한전에서 5와트 비용 내래요. 맞거든요. 한전에서 5와트 보내줬으니까. 네가 잘못 쓴 거야. 그거죠. 전기요금이 올라가겠네요. 3번. 자, 전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는 전압이 어디선가 강화가 된 거죠. 네. 전압 강화가 생긴 거죠. 이게 증가가 되는 거죠. 네. 이러이러한 손해가 발생된다고요. 네. 전력 손실이 일어나므로. 자,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 역률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률의 개념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역률이 생기는 건지.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건지. RLC 때문에 생겼고 전부 다 저항으로 이식하다 보니까 전압을 이만큼을 보내줬는데 전류는 위상차가 생기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VI로 따지는 P가 같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죠. 자, 요 개념 잘 아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역률 계산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